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그 병이기 때문에 소아에서 그 증상이 적어서 우선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성장통으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에서 성장통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장통인 경우에는 낮에 특히 자기 전에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것이 그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에도 잘 때 아기가 깨서 아프거나 주물러 달라거나 할 수 있지만 다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력이 중요하겠죠. 가족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은 의심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리틴 지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에서도 도훈이는 철분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훈이는 치료를 받은 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에 더 심한 정서장애나 학습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한 연구에서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 11명 중 10명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에서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흔히 아이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일어나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도훈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족력도 밝혀졌다. 도훈이 엄마 역시 어릴 때부터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은 것이다. 다리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저랑 똑같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위가 아파서 왔었거든요. 이게 아픔이 뭐 맞아서 아프거나 쑤시거나 관절통 같이 그렇게 쑤시거나 이러면서 아픈 건 아니고요. 힘줄이 이렇게 조여드는 것처럼 아프고, 좀 굉장히 심할 때는 이렇게 힘줄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안에 근육이나 힘줄이 마치 터질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아프지 않고 늘 그 고통은 늘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는데, 현재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 중등도 이상의 하지불안 증후로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정상인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0-40% 이상 저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에도 이제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뭐 각종 그로 인한 뭐 삶의 생산성의 감소나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게 그 밤에 다리에 불편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리 불편감으로 초래되는 수면의 질적 양적 감소가 다음날 일상생활 속에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치료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통증으로, 낮에는 만성 피로와 인지 기능 장애로 정신과 신체를 모두 위협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나이 먹은 탓이라거나 생사를 다투는 병이 아니라고 지체하는 사이 환자들의 삶은 소리 없이 무너져간다. 매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리 통증과 뒤척임.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닌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건강과 숙면을 위해선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지불안 증세가 있다면 심한 운동은 적어도 수면 6시간 전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수면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과한 음주나 카페인 역시 하지불안 증후군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지불안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가? 한 자세로 가만히 있을 때 증세가 나타나는가? 밤이면 증세가 더 악화되는가? 다리를 움직여주면 증세가 없어지는가? 이 4가지 조건이 다 맞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저 몸살이나 관절염 이전이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자가진단법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 싶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